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지배할 수도 없다. 이제는 기술 우위로 세계를 지배하여야 힐 시대다. 우리 후보들 익술의 기교보다 성실함과 정의롭게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제3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혼란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를 돌파하며 기름값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도미노처럼 예고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으로 인한 혼란이 전 세계 국민들의 실생활에 깊숙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러시아 측의 나라 국간이 금세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는 하루 200억 달러, 우리 돈 25조 원의 전쟁 비용을 치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방 예산인 55조 원의 절반가량을 러시아는 단 하루 만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엄청난 과소비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내 총생산은 1조 8천억 달러로 전 세계 10위인데 반해 러시아의 국내 총생산은 1조 6천억 달러로 전 세계 11위입니다. 러시아는 한국보다 국내 총생산이 낮음에도 수백억 원에서 천억 원을 넘는 미사일을 600개 이상 발사하였으며 천억 원대의 전투기 수십 대와 헬기를 잃었고 수백억 대의 장갑차와 탱크 역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고철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런 막대한 군수물자를 운영하는데 하루 평균 기름값만 4천억에서 5천억에 달한다고 알려져 군사적 충돌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러시아 정부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전면전이 발발한 지난 2주간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 측도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 러시아 수뇌부 측의 미묘한 입장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크라이나의 전영토 점령을 통한 완전 지배를 주장하던 것에서 한 발 물러나 수도 키예프 크이우 근처의 드네프르강을 기점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절반씩 나누자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 당일 수도 키예프 크이우를 점령하고 승리연설을 할 계획이었으며 이번 충돌이 오래될수록 푸틴의 정치적 입지 역시 줄어들 전망입니다. 서방에선 러시아 편인 중국의 변수를 감안해도 러시아 경제는 길어야 2개월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2개월 내로 완전 점령을 하지 못한 러시아 측은 국제사회의 백기를 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침공 소식이 국제사회에 알려지자 가장 긴장하고 있는 곳은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은 아시아의 우크라이나라고 평가받으며 중국은 대만을 자신들의 확실한 영향권 안에 두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대만 또한 누구보다 중국의 속셈을 잘 알고 있으며 비대칭 전력을 통해 유사시 중국에게 막대한 타격을 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과 중국의 인구수 차이는 대략 60배가 나며 섬 지형인 대만 특성상 우크라이나처럼 지형을 이용한 결사항전을 하기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노리는 핵심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대만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면 대만 인근의 남중국해 바다에서 중국이 절대적인 영향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대만 앞바다를 통해 중동의 석유가 한국과 일본으로 가고 있으며 중국으로도 가고 있기에 매우 중요한 곳이며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무역을 하는 핵심 항로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대만을 장악하면 하루아침에 한국과 일본의 원유 수송로에 타격이 생기며 원유 공급에 불확실성이 생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작전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동북아시아 안보 패권이 중국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상황을 주시하며 중국이 절대적 영향력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만을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 부르며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탐내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반도체 공급 때문입니다. 대만은 한국과 함께 세계적인 반도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파운드리 분야에선 전 세계 점유율 50%를 넘는 압도적인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세계 2위의 점유율을 기록 중이지만 메모리 분야에서 훌륭한 실적을 내며 전 세계 70%의 점유율을 기록 중입니다. 메모리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한국은
2010년도부터 대만이 1위 중인 파운드리에 진출하겠다 공언하고 본격적으로 대만과 경쟁 관계에 돌입했습니다. 대만은 한국의 결정에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며 달가워하지 않았고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대만 내에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과 대만이 티격태격하는 사이 중국 제조 2025를 내세우며 반도체 굴기를 천명한 중국은 갈수록 초라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목표치를 70%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한 중국은 2021년을 기준으로 반도체 자급률 7%를 기록 중이며 2021년을 기준으로 반도체 자급률 7%를 기록 중이며 시진핑 주석이 발표한 목표치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순수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로 이루어진 자급률으로 중국 내 해외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량을 합하면 16%의 자급률을 기록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필요한 전체 반도체의 84%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중이며 중국의 반도체 수입 금액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매년 2,100억 달러, 우리 돈 250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국 기업과 해외 기업을 모두 합해도 초라한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미국과 유럽의 제재로 갈수록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는 대부분 미국의 특허가 들어가 있으며 네덜란드에서 생산하고 있기에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최신의 반도체 생산 장비를 구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미국의 제재로 단 한 개도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지 못했으며 20년 전 구형 장비를 통해 반도체를 생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반도체에 매우 목말라 있는 상황으로 대만의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탐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삼킨다면 남중국해 패권은 물론 전 세계 반도체 패권까지 동시에 장악하여 서방 세계의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체적인 발전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에 맞서기 위해 첨단 전략 무기들을 개발해 오고 있으나 그런 전략 자산에도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탑재되어야 하는데 미국의 제재로 중국의 무기에 들어갈 반도체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반드시 대만을 손에 넣어야 하며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2024년경 새로운 항공모함을 개시한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만에서도 중국의 계획을 눈치채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실적으로 중국과 정면 충돌한다면 이기기는 어렵기에 중국의 핵심 시설을 타격해 국가를 마비 상태에 놓을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이 탐내는 대만의 TSMC 반도체를 해외에 분산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만 TSMC 창업자는 자신들의 기술력을 지키기 위해 TSMC 공장은 대만에만 지어야 한다는 고집을 부렸지만 최근 대만은 중국이 침공해온다면 TSMC 공장을 전부 폭파할 것이라는 엄포를 놓으면서까지 중국의 무력 시위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TSMC를 해외로 보내면서 대만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유사시 대만을 지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대만 네티즌들은 한국에다 TSMC의 공장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쟁 상대 한국의 반도체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대만이 왜 갑자기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TSMC는 현재 미국과 일본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미국은 최신식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일본은 구식의 차량용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대만이 생각하는 동맹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일본만 도와준다면 중국의 침공으로부터 안전하다던 대만이 급격하게 태도를 바꾸며 이제는 한국에다가도 다리를 놓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과 한국은 강력한 반도체 경쟁자로 대립 중이지만 한국은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며 무엇보다도 중국의 턱 밑에서 마음만 먹으면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타격 가능한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중국 전역을 사정권에 둔 현무 미사일을 개발하였으며 중국의 레이더 기술로는 탐지할 수 없는 F-35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해 자유롭게 중국의 영공을 드나들면서 중국의 핵심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한국의 인구로는
중국을 완전히 점령하긴 어려워도 중국이 한국을 침공하려면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경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중국이 허튼 짓을 하다간 미군이 자동으로 참전하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 앞바다에서 무력 시위를 하는 것처럼 한국에게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만은 한국을 배척하며 일본과 친하게 지내려 했지만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고 겁에 질려 중국을 견제할 만한 모든 국가와 동맹을 맺고 반도체 공장을 지어주면서 유사시 대만을 지켜달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최근 대만 TSMC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를 맞추기 위해 미국과 일본 이외에도 독일과 유럽에도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한 초기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현지에서 대만의 TSMC 반도체를 많이 사용하게 유도한 다음 유사시 대만을 도와주지 않으면 TSMC 공장을 가동 중지하여 현지 국가 경제에 타격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유럽에서도 대만을 도와주어야 지속적으로 반도체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만은 현재 반도체 칩으로 글로벌 외교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태평양의 군사기지를 보유 중인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편인 일본과는 다르게 독일과 유럽은 지구 반대편에 있어 유사시 빠르게 대만을 도와주기란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만은 인정하기 싫지만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일본 친화적인 노선을 유지하면서 한국과도 친하게 지내기 위한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만의 네티즌들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대만보다 많이 뒤처져 있다고 주장하더니 이제 와서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훌륭하며 대만과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한다부터 한국에도 대만의 TSMC 공장을 지어서 양국의 우호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위기감을 느낀 대만이 이제서야 현실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대만의 TSMC 공장은 크게 탐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물론 일자리적인 측면에선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대한민국도 반도체 분야에서 아쉬울 게 없는 세계 최고인데 고작 TSMC의 반도체 공장 하나 때문에 목숨 걸고 대만을 지켜야 하는 당위성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사시 한국이 대만에 참전한다면 그것을 중국이 대만을 완전히 소유하여 남중국해에서 한국의 원유 수송 경로에 타격을 받아 한국의 에너지 주권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기에 참전하게 되는 시나리오는 가능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보고 위기감을 느낀 대만이 주변국들 특히 한국에게 반도체 공장을 지어주려고는 이유에 대해 청중의 일부 의견. 맨날 말하지만 푸틴과 러시아가 이기든 지든 최대의 후유증이 러시아가 중공에게 약점이 철저하게 잡혀서 전쟁 후엔 중공 앞에 추욱 늘어진 러시아를 보게 될 것임. 미련한 푸틴. 토큐빈. 대만인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지 반도체 매개로 국가의 안위를 보장하는 것은 위봉책일 수 있습니다. 대만 스스로 자강론으로 몸집을 강하게 키워야 하는데 그런 기술적인 도움이 된다면 미래에 대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도움이 됩니다. 절대 엮이면 안 됩니다. 대만이나 중국 다 똑같은 놈들이라 결사한데요. 국제관계에서 자국의 이해타산으로 움직이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는 그 어느 국가도 자유로울 수 없다. 엮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대만은 한국 입장에서는 괴록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아쉬운 것이 없다. 대만이 자신들의 최첨단 기술을 확산시키지 않고 영업비밀로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에다 짓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미국이나 유럽에 최첨단 공장을 지으면 기술은 금방 그들과 공유되어 독과점의 상태가 사라지지만 한국이야 이미 같은 수준의 기술이 있기에 그럴 염려가 없고 오히려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